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덕이다 김사부입니다. 저의 척추 디스크의 발병 원인과 증상, 또 초기의 치료, 중기의 재활체육 과정,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척추 관절에 좋은 스트레칭과 식이요법에 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발병 원인입니다. 저는 3번, 4번, 5번 요추와 1번, 2번 척추 디스크가 손상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4번과 5번 사이의 요추가 아주 심각하게 손상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디스크가 밀려나서 신경근을 자극하였고, 염증으로 좌측 엉덩이와 좌측 다리, 발등, 발바닥까지 통증과 저림 현상이 왔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운동을 해왔고 엘리트 체육을 한 사람입니다. 또 젊은 시절에는 윈드서핑과 알파인 스키 선수생활도 했었고, 지도자 심판도 했었고, 올림픽의 경기 임원으로 또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최근에 10년 동안은 일주일에 6일 하루에 2-3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피트니스 센터에서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골고루 하였고, 비만 예방을 위해서 체력 강화 훈련을 늘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활체육 방식으로 트레이닝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중량만 조금 줄여서 운동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하게 중압감을 주어서 척추 관절이 마모가 되고, 디스크가 손상에 대해서 허리 디스크, 주간판 탈출증 질병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기에는 누가 봐도 나이답지 않게 건강하고 탄탄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허리 디스크라고 왜? 참으로 어이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도 싫었고요.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엘리트 체육을 한 사람으로서 지인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건강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던 제가 겉만 멀쩡했지 속으로는 척추가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무식하게 쇳덩어리만 들면 근력이 좋아지는 줄 알고 건강해지는 줄 알고 지금까지 건강한 척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수치스럽고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인기피증도 생기려고 했고 우울증까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저에게 40대 초반부터 나이와 본인의 체력 상태에 맞게끔 변화된 근력 운동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하는 방식이 옳다고 판단했으니까요. 클럽의 헬스 트레이너나 코치들도 저에게 아무도 지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체육 지도자였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들도 40대 이후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줄곧 저는 지금까지 저의 트레이닝 방식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었고, 운동하고 나서 펌핑된 근육들 거울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서 만족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척추 관절과 다른 관절에 무리를 주어서 안 가져가는 줄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저에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잘못된 운동 방법으로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허리를 숙이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오랜 시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무한 반복을 하면서 서서히 저의 척추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데 제 스스로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주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 요통이라는 후환상을 받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무지와 잘못된 운동 방법과 고집스러운 습관이 병을 만들었고, 키운다는 좋은 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피트니스 센터에 가보면은 대부분의 40대 이후 남성들도 여성분들도 그렇고 건강을 생각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는 계시는데 다들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적도 해주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운동 순서와 나이에 맞는 운동법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쓰게 되었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서 저와 같은 실수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매일 스트레칭과 걷는 운동만 열심히 했었다면 척추관절 질병에 노출되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짱 열풍에 열심히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올바른 생활체육을 알리고 나이에 알맞는 건강한 운동 방법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잘 관리해야 되고, 건강을 유지하고, 몸에 병이 나기 시작했거나 이미 병이 발생했다면 올바른 치료법을 찾아서 병을 치료를 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저의 그 요통 증상은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디스크라고 자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좌측 고관절 부위가 가끔 통증을 느꼈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또 이 엘리트 체육이나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이 겪는 직업병 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고관절의 퇴행성으로 그럴 것으로 스스로 판단했고, 그래서 하체 운동의 중량만 줄였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피로감이 빨리 왔고 자주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변을 볼 때 가끔 요도가 막 이렇게 당기고 욱신거리는 기분 나쁜 통증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나이가 들어서 전립선이 그 비대나 이제 약화되어서 그러려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증과 피로감이 오는 주기가 빨라졌고 좀 더 오래 갔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게 요통이라고 저는 전혀 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년도 16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서 발을 디는데 발바닥이 아파서 발을 딛지도 못하고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저는 평소 통풍도 있었고 종종 재발하고 치통도 있고 가끔 근육통도 있고 그래서 집에 상비약으로 진통제가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이틀 정도 복용을 했더니 통증이 가라앉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또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매일 하듯이 또 조심스럽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무거운 쇳덩이를 또 들어 올리고 허리를 또 숙이고 다시 들어 올리고 척추 관절에 병이 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저 스스로 척추 관절을 또 확대하고 또 망가뜨렸어요. 결국 5일차가 통증이 엉덩이, 종아리, 발등, 왼쪽 다리 전체가 저리고 심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또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물어 지역에서 유명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한 4일 동안 맞으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를 받고 몇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통증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또 먹었습니다. 계속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서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2월 27일이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 촬영을 딱 해본 결과 3번, 4번, 5번 요추, 1번, 2번 천추가 주간판 탈출증과 척추뼈가 심하게 마모가 되어 뼈 마디 사이가 톱니처럼 까칠까칠해졌다,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고 통증이 심해서 강력한 소염제인 스테로이드 극소마취제를 경막 외 공간 척추신경 주위나 신경근 주위에 주입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그러니까 속칭 뼈주사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의사의 권유로 맞았어요. 그걸 맞고 나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5일치 또 약물 처방도 받아들고 병원 문을 이렇게 나서는데 아픈 것보다는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근력 운동하면서 척추를 망가뜨린 내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수치스럽고 아주 미웠습니다. 제 자신이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부끄럽고 멘탈이 붕괴되는 듯 했었습니다. 저는 좀 남들하고 다르게 좀 심정도 빠르고 아주 냉정한 상황 판단과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기심과 또 의심병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차례로 방문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 건가 그 과정과 방법을 물어봤는데 시간 관계상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어요. 의구심만 더 쌓여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관련 동영상도 보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설득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척추관절 질병에 관련 공부를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스스로 병을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리고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척추관절 또 디스크에 관련된 책이나 재활체육, 재활의학 관련된 책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검색도 해보고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잘 모르는 것은 인터넷에 검색도 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형외과, 종합병원 교수들이 강의하는 내용도 반복해서 보고 차츰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정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겠다. 그렇게 결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초기의 치료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해준 거죠. 이틀 동안은 약을 하루 3번씩을 먹었는데 통증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된 날부터는 낮에 먹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이 오면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먹고 3일째부터는 약을 하루에 2번씩 먹었어요. 그리고 5일째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도 통증이 없으면은 약을 안 먹었어요. 잠자기 전에만 5일째부터는 약을 하루에 한 번만 먹었어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 혹시 통증으로 깰 수도 있으니까 숙면도 취하고 잠자는 동안에 치료가 되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또 한의원에 계속 다니면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를 또 병행을 했어요.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신경 주변의 염증 치료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부터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해서 하루에 1시간씩
바른 자세로 평지를 걷기로 했어요. 한강시민공원을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후부터는 약을 먹지 않아도 무리한 동작을 하지만 않으면 통증이 아주 미세하게 느껴졌고 견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차부터는 한의원 치료도 멈추고 걷기와 스트레칭 그리고 근력 운동을 또 다시 시작했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검증이 되지 않은 디스크에 좋다는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맥켄지 운동가, 정형외과 전문의, 재활체육 전문의,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이 권하는 스트레칭을 위주로 하나씩 제가 따라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동작은 해보면 통증이 더 심했고 어떤 동작은 하면은 허리 주변이나 이 근육 주변이 좀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다시 정형외과를 찾아가서 진료를 또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그 사이에 상체 근력 운동을 하면서 바벨을 들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하는 것을 또 한 거예요. 다시 디스크가 밀려나서 신경근을 또 자극한 겁니다. 참으로 참 무식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근력 운동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맞는 스트레칭 방법을 찾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순서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이상적인 스트레칭을 제가 개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스트레칭 방법을 제가 순서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가장 이상적인 스트레칭을 7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조합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2주 동안 근력 운동을 제외한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였고 서서히 통증이 완화되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정도는 꾸준하게 내 병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정리도 하고 세분화하면서 재활체육 이론을 머릿속에 정립을 했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신체 반복을 통해서 내 스스로 피드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디스크에는 혈관이 없어서 산소 공급이나 영양 공급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기본은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휴식입니다.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치유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보조식품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개발한 보조식품 그 건강 주스 병이 나고 2개월 차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학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요리를 연구하는 요리 연구가입니다. 제가 개발한 건강 주스를 만드는 방법은 저희 채널에서 무병장수 건강 식음료 만들기 편을 보시면은 거기에 3종 세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개월 차 접어들면서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고 다리가 저림 현상도 많이 줄어들었고 가만히 있을 때는 저는 통증을 못 느꼈습니다. 이렇게 까치발을 하거나 허리를 심하게 앞으로 이렇게 숙이거나 비틀거나 하면은 또 다리가 또 저려왔어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할 때에도 심한 각도로 몸을 비틀거나 앞으로 제치거나 하면은 다시 또 다리가 저려왔어요. 저는 약간은 불안하고 초조했었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척추 디스크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나 완치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80%만 치료가 되어도 성공적이라고 해서 저는 이 정도가 한계인가?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없고 심하게 움직이면 또 통증을 느끼고 평생 이 상태로 살아야 되나? 의구심도 들었지. 1년 정도는 저 스스로 재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치유를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최소한 이 기간만큼은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또 다짐도 하고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하던 장소를 바꿨어요. 어린이 대공원을 가면은 낮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걷기에 다양한 코스가 있었습니다. 걷기 운동에도 매우 좋고 공원 안에 마루나 평상 같은 게 있어서 스트레칭을 하는데도 아주 좋았어요. 또 곳곳에 근력 운동 기구도 그 당시에 저의 상황에는 운동하기에 최상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 하던 운동을 오전과 오후 2번을 나눠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30분까지 공원에 가서 평상에서 30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집까지 다시 30분 걸어 1시간 걷고 30분 스트레칭 오전에 1시간 반 하고 오후에도 4시에 집에서 나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루에 2번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금씩 운동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20년 이상 운동을 꾸준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지구력이나 체력이 가능하다고 저 스스로 판단하였고,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고 몸에 무리가 오면은 조절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몸에서 오전 오후를 2번 나눠서 운동을 해도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일주일에 반복을 월화수목 금토일까지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편하고 가볍게 걸었습니다. 산책하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서서히 이제 통증이 줄어들었고, 2개월 차 끝날 무렵에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회복했고, 3개월 첫째 주부터는 가감하게 까치발로도 서보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최고 각도까지도 구부려도 보고, 허리를 앞뒤로 들어봐도 비틀어봐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통증이 없어진 것이지 밀려난 디스크가 복원되고 줄어든 쇠 보충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리나 등 근육, 복근이 그동안 2달 동안에 근력 운동을 하지 못해서 많이 약화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해야겠다고 또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웨이트 트레이닝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중장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쯤 내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감으로 인해서 운동 후에 졸음이 자주 오거나 하는 현상이 없어졌고, 2번째는 가끔 소변을 볼 때 요도나 전립선이 찌릿찌릿한 통증이 왔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사라졌던 거였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은 할 수는 없는데 저의 소견으로는 요통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디스크가 쪼그려들고 더 이상 밀려나지 않으니까 요통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덜 피곤해졌고 신경근에 대한 자극도 없어지니까 방사통이나 연관통으로 인한 염증도 사라져서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은 발병 초기에는 우선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물 치료를 하고 심술이나 물리치료를 병행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통증이 감소되면 서서히 약을 복용하는 횟수를 줄이고, 걸을 수 있으면 조금씩 바르게 걷기 운동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루에 2번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 통증이 거의 다 가라앉으면 걷는 시간을 늘리고 스트레칭을 조금씩 약한 강도에서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통증을 느끼면 즉시 멈추고 쉬거나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하거나 아프기고 전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고 스트레칭을 강하게, 각도 조절을 좀 강하게 해도 되고 오래 버텨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그리고 전혀 통증을 못 느낄 때,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여도 다리 저림 현상이 없고 디스크 증상이 오기 전과 같은 몸의 컨디션의 상태라고 느껴질 때, 그때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그전에는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